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수필을 읽어주는 남자 자한형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620번째 시간으로 오거스트 로댕이라는 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거스트 로댕, 프랑스의 조각가, 근대 조각의 시조이며 근대 조각 사상 가장 위대한 조각가이다. 그가 추구한 웅대한 예술성과 기량은 조각의 생명과 감정을 불어넣어 예술의 자율성을 부여하였다. 하급 관리의 아들로,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형사의 아들이다. 그의 아버지는 늘 나는 바보 같은 아들을 두었어 라고 공부를 지지리도 못했었던 로댕을 부끄러워했었다고 한다. 태어나서 14살 때 국립공예실기 학교에 입학, 조각가로서의 기초를 닦았다. 여동생이 죽어서 너무 큰 상심의 충격으로 사제가 되겠다고 수도원으로 들어갔으나 예술적인 천분이 도저히 신부의 길을 가는 것에는 맞지 않음을 알아본 어느 신부가 스스로 가끔 로댕의 조각과 스케치의 모델이 되어줄 만큼 그를 잘 보아서 그를 타일러 세속으로 돌아와 이었고 로댕이라는 불명의 조각가가 된다. 1864년 평생의 반려자인 재봉사 로즈 베레를 만났는데 로즈는 아들 오게스트 외젠 베레를 낳았으나 정식으로 결혼식은 하지 않다가 로댕이 죽기 전인 1917년에 갔어야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렸다. 처음으로 조각 전시회를 열었던 그해 살롱에 처음으로 출품한 코가 찌그러진 사나이는 그 생생한 사실적 묘사가 심사위원들에게 거부감을 주어 낙선했다. 이후 1875년 이탈리아를 여행하고 크게 영향을 받은 후 1878년 파리에 돌아와 벨기에에서 제작한 청동시대를 출품하였다. 이 청동시대는 또한 실제 사람의 찰흙을 붙여 모델링했다는 의혹을 받을 정도로 완벽했다. 1900년 파리 만국박람회에서 특별 개인전을 가져 국제적 명성을 얻은 로댕은 시인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 등으로부터 찬사를 들었으며 제자 까미유 클로델과의 비극적인 사랑으로 대중적 관심을 끌기도 했다. 참고로 로댕과 까미유의 이야기는 미술계 웹툰 핑크레이디에서도 언급되었는데 연우나 선아의 그림체로 함께 작업한 작품에 혼자만 작가로 이름을 올린 핑크레이디 그림작가 은폐 사건의 밑밥으로 깔아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으면서 이 사건이 현대판 카미유 클로델 사건으로 불리기도 했다. 카미유의 작품은 로댕의 작품을 표절했다는 좋지 않은 소문이 많이 돌기도 했다. 다만 현재는 오히려 로댕이 까미유의 작품을 표절했다는 근거 없는 이야기도 있다. 실제로 둘은 같이 작품을 제작하기도 했고 까미유가 로댕에게 자신의 진심을 담아 작품을 바치기도 했으니 서로 영향을 받았을 거라는 게 정설이다. 그 이후 조각계는 직간접적으로 모두 로댕을 출발점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로댕이 가지는 미술사적 가장 중요한 의미는 그가 의도적인 왜곡을 한 것이다.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나 갈레의 시민을 보면 손이 다른 신체 부위에 비해 더 크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 이로써 더욱 효과적인 감정 표현을 할 수 있었다. 이는 회화에서 인상주의가 등장하면서 사실 묘사에서 벗어난 것과 필적하다고 볼 수 있다. 그가 사실주의 작가가 아님에도 사실적으로 보인다는 것은 그만큼 조각 자체에 감정이입이 잘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이유는 실제로는 잘 취하지 않는 동작 등을 통해서 역동성을 부여하며 미켈란젤로로 대표되는 인체 비례와 사실주의적 조각과의 차이가 있다고 보여질 만큼 정밀하다기보다는 몇 번 덜 깎은 것 같은 조각 기법은 감정과 생기를 불어넣는다. 예로서 그의 걸작 중 하나인 생각하는 사람이 자세에서 나오는 고뇌와 조각 기법에서 오는 아우라 또는 카리스마가 어우러져 보다 감정이입이 잘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은 어느 연작 시리즈 속의 한 작품으로 단테의 신곡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한 것인데 너무나도 유명해진 나머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것처럼
원래의 군체 작품들보다도 더 유명해져 버렸다. 칼레의 시민의 경우 그들의 인간적 모습을 묘사해서 당대엔 큰 논란이 되었다. 칼레의 시민이란 백년전쟁 당시 영국군에게 항복할 때 칼레 주민들을 살리기 위해 목숨을 걸고 나선 칼레 시민 대표 6명을 묘사한 것이다. 그런데 로댕은 이 시민들이 죽음을 두려워해하는 모습으로 묘사했다. 당연히 공개된 직후에는 영웅적이고 당당한 모습을 기대했던 대중들의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로댕의 의도는 이 6명의 시민 역시 특별한 영웅이 아닌 평범한 인간임을 묘사함으로써 오히려 평범한 인간이면서도 희생을 감수한 용기를 더욱 부각시키려 한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로댕의 의도도 받아들여지고 수작으로 평가받았다. 1917년 온갖 병과 같이 치매까지 걸려 77살 생일을 며칠 지내고 병원에서 발작하다가 생을 마감했으며 유언이 난 신이다 였다고 한다. 이에 돌보던 간호사가 귀찮다는 듯이 맞아 당신은 신인데 똥오줌 누고 헛소리하며 죽어가는 신이야 라고 툭 쏘는 말로 답했다고 한다. 로댕 사망 후 그의 주거 및 전재산은 만년의 작업장이었던 파리의 호텔 비롱에 그의 미술관을 개설한다는 조건으로 국가에 기증되었다. 1916년 국립 로댕 미술관이 발족되어 조각의 대표작은 물론 대생, 수채화 등도 전시되고 있다. 미국의 필라델피아 미술관에도 로댕 미술관이 부설되어 있으며 로댕의 작품 가운데 새 그림자, 이브 형상, 영원한 청춘 등은 화합미술관에 수정되어 있다. 특히 유명한 작품은 생각하는 사람이다. 원래는 지옥의 문이라는 조형물의 일부였고 작은 크기였는데 나중에 이와 같은 큰 조형물이 별도 제작되었다. 실물 사이즈는 여러 종류가 만들어졌으며 로댕의 관여가 없는 것, 심지어 사후에 만들어진 것도 있다. 생각하는 사람은 이그 노벨상에서는 생각하다 떨어진 사람으로 패러디되었다. 또 다른 패러디로 타카라 토미가 2013년 11월에 내놓은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아르누보를 대표하는 화가 알폰스 무하와 잠시 교류했으며 무하는 이 시기 로댕의 영향으로 잠시 조각을 했다. 주문받은 작품을 정해진 길보다 훨씬 넘겨서 제출하기로 악명이 높았다. 게다가 예술가로서의 자부심 때문에 선주문을 넣는 사람들의 요구사항을 작품에 거의 반영하지 않고 자기 주관대로 만들어 잦은 불화를 빚기도 했다. 일례로 프랑스가 낳은 위대한 소설가인 오노레 드발자크의 동상을 만들어달라는 의뢰를 받았을 때 의뢰인인 파리 시측에서는 발자크를 최대한 멋있게 표현해달라고 요구했더니 웬 못난이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오자 시청 측에서 어이없어 했다. 로댕 본인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표현하느라고 그의 못생긴 얼굴을 고정한 것뿐이라고 해명했으나 이 때문에 대려 시민들의 분노를 샀다고 한다. 우리나라로 치면 인간문화재급 조각가라는 사람이 한영훈 선생의 동상을 만들었는데 그 모습이 고고한 독립운동가의 이미지와는 동떨어진 초라한 외모의 땡추로 표현한 바람에 서울 시민들과 서울특별시장의 분노를 산 격이다. 일본 애니메이션 시공탐정 겐시군 한국판 제목은 4차원 3정 돌비에서는 어린 시절의 모습으로 등장한다. 담당 성우는 이시카와 히로미. 대표작 청동시대 지옥문 생각하는 사람 칼레 시민. 끝. 좋으면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